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생각하는 수준이 말의 수준을 결정한다. 위급하거나 난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선택한 말을 통해서 그의 인품과 지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 예를 들어본다. 여기는 시장이고 한 손님이 상인과 말싸움을 하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아주 사소했다.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이 주인에게 아니 여기는 왜 옆 가게보다 비싸게 파느냐고 하자 주인은 그럼 싸게 파는 곳에 가서 사세요 라고 응수하며 다툼이 시작되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손님이나 주인 모두 보호를 받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손님이 왕인 시절도 끝났고 주인이라고 자기 주장만 하며 살 수는 없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방법은 언제든 존재한다. 조금만 싸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면 충분한 거지. 거기에 옆에서는 1,000원에 싸게 팔던데 여긴 왜 이렇게 비싸요? 라는 비교로 사족을 붙이면 그게 다툼의 시작이 된다. 그 질문에는 이유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주인의 감정을 바늘로 찔러 아프게 할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감정이 상한 주인은 비싸면 싸게 파는 데 가서 사세요? 라는 험한 말을 내뱉고 말았다. 이때 주인도 감정을 다듬고 자기 물건이 다른 가게보다 비싼 이유를 제대로 설명했다면 다툼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모두에게 존재한다. 세상에는 좋기만 한 사람도 반대로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은 결국 시장이 떠나갈 정도로 큰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반드시 사과를 받고 당신이 무릎을 꿇는 모습까지 봐야겠다라고 주장하는 손님과 절대 사과하지 않겠다 라고 맞서는 주인 사이에서 욕과 고성이 오갔다. 마침 주변에 사는 손님의 가족이 모아 모였고 주인도 주변 상인과 합세해서 다툼의 판은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군가 완전히 상대를 짓밟고 이기지 않으면 다툼은 영영 끝나지 않는다. 화해는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허상처럼 느껴진다. 왜 이런 비참한 상황이 만들어진 걸까? 간혹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한 내게 다시 전화를 걸어 왜 전화 안 받으세요? 라고 응수하는 분이 있다. 나는 그런 반응을 겪을 때마다 놀란다. 더구나 놀랍게도 그들은 내게 무언가를 부탁해야 하거나 처음 통화를 하는 사이인 경우가 많다. 말은 결국 생각이다. 생각하지 않고 말하면 다툼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전화가 잘 연결이 되지 않으면 많이 바쁘시죠? 라는 느낌을 담아 전화가 잘 안 되네요 라고 응대하면 된다. 거기에 대고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라거나 전화를 안 받아서 다시 했어요 라는 응대는 자신과 상대의 기분까지 모두 망치는 지름길로 인도할 뿐이다.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인 욕과 고성만 오간다. 그러나 소리의 날카로움과 크기로 상대를 제압하는 건 동물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동물이 서로를 해치듯 타인의 감정에 상처를 낸다. 그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 수준은 그 사람의 현실을 반영한다. 거짓으로 꾸밀 수 없다.
언어는 자기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욕설이 들어간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도 시청하지 않는다. 책도 마찬가지다. 좋은 내가 되려면 가장 좋은 언어를 곁에 둬야 한다. 그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근사한 친구와 연인을 사귀는 일만큼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배우는 삶을 사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며 자기 삶을 절제하고 기품이 넘치는 행동으로 일상을 가득 채우는 사람 곁에 있으면 누구든 그걸 자기 안에 담게 되면서 변화는 시작된다. 잠시 포장할 수는 있지만 낮은 수준의 언어는 결국 세상에 자신을 드러낸다. 분노, 비난, 두려움, 미움 등의 감정을 만드는 언어는 스스로를 제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후진 삶은 후진 생각에서 시작한다. 생각하는 수준이 말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리고 말은 곧 현실이 된다. 생각을 조심해라. 일상에서 다듬꽃도 다듬어야 한다. 가능성을 높이는 한마디 말의 힘. 특히 일요일에 오는 강연 의뢰메일은 내게 수락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일상과 말을 예쁘게 연결한 그 모습이 참 근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늘은 무려 공공기관에서 의뢰가 왔네. 거리가 좀 있는 지방이지만 이건 무조건 간다. 게다가 마지막까지 섬세한 마음이 느껴진다. 그는 이렇게 메일을 마무리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누군가의 선택을 받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마디로 결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늘 강조한다. 우리는 재능이나 환경이 아니라 언어와 싸우고 있는 거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훈 작가님의 생각 공부. 마이클 잭슨을 매우 좋아하는데 오늘 꿈에 나타났다. 한 한국인이 내가 쓴 책을 들고 있었는데 그 책에 그가 사인을 해주는 모습을 보며 옆을 지나가는 꿈을 꾼 것이다. 그런데 그 책이 진짜 평생 가장 힘들게 쓴 책이라 원래 시리즈로 내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한다고 생각해서 한강변 아파트 한 채를 계약금으로 줘도 안 쓴다라고 할 정도로 아무튼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생해서 쓴 그 책이 이제 빛을 보는 건가? 기도하며 마이클 잭슨 음악 들어야겠다. 2023년 4월 김종원 작가.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사랑받고 잘 자란 아이들이 어릴 때 보내는 7가지 신호. 아이의 모든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울고 징징거리는 아이는 없죠. 부모 입장에서는 반항하거나 무기력하고 공격적인 아이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그런 모습은 일종의 신호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로 답답해요. 부모님이 저에게 주는 사랑을 제가 다 품에 담을 수 있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다음에 소개하는 7가지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시고 동시에 알려드리는 말을 아이에게 적절히 들려주시면 사랑받고 잘 자란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1. 징징거리는 아이. 속마음. 내가 아는 단어로는 내 마음 표현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뭘 원하는지 말하기 좀 어렵니?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구나. 2. 무기력한 아이, 속마음.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빠는 너의 이런 면도 참 좋아. 저도, 이겨도 우린 너를 사랑해. 3. 묻고 또 묻는 아이, 속마음. 나는 더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얼마든지 더 물어보렴. 우리 같이 더 생각해보자. 4. 반항하는 아이, 속마음. 나는 지금 상처받아서 아픈 상태라고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게 안 돼서 힘들었구나. 5. 귀찮게 구는 아이, 속마음. 저는 지금 관심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좋아. 엄마 아빠랑 같이 재밌게 놀자. 오늘은 뭘 같이 하면 더 행복해질까? 6.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 속마음. 나도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뭐가 잘 안 되니? 차분하게 생각하면 괜찮아져. 7. 힘겨루기 하는 아이, 속마음. 나한테 자꾸 명령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네 생각은 어떠니? 그건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띵컬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6세, 7세, 8세, 9세, 육아,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 육아 소통, 육아 스타그램, 자녀 교육, 부모 교육, 강연, 부모의 말, 습관, 66일.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매일 아침을 여는 일분의 기적. 모두에게 시작은 기회다. 단 시작할 때 빛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을 때만 가능하다.